폴란드 겨울 버스가 멈췄다. 현대차만 달렸다. 여러분, 혹시 영하 30도에서도 끄떡없이 달리는 버스가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0년간 대중교통을 책임져온 베테랑 전문가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출신으로 유럽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가 한국의 현대차 K버스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하네요. 심지어 자기 부인이 중국산 버스에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담 노바크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중교통공사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는 62세 엔지니어죠. 30년 전 메르세데스 벤츠 유럽 사업부에서 시작해서 폴란드 교통 발전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면 벽에 걸린 메르세데스 벤츠 명예 직원증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것이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거든요. 독일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다라는 신념이 제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4년 겨울 바르샤바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기존 전기버스들이 혹독한 추위에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국산 비아디 버스들이 영하 15도만 되면 히터가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아버지, 이번 겨울철 버스 교체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들 미하오가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미하오는 30대 초반의 대중교통 정책 자문가였어요. 독일산 벤츠와 중국 비아디 위주로 입찰을 받고 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검증된 브랜드들이니까 안전하지. 30년 경험이 헛된 게 아니야. 그런데 미하오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한국 현대차 K버스도 검토해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평가가 정말 좋다던데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한국차라고? 미하오 정신 차려라. 한국차는 싸구려 OEM 수준이야. 겨우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후진국이었잖아. 하지만 아버지, 최근 기술 발전이 정말 놀라워요. 삼성, LG도 그렇고. 됐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인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30년간 이 일을 해왔어. 유럽 시민들의 생명을 아시아 기술에 맡길 수는 없다고. 미하오의 얼굴이 상기됐어요. 아버지는 너무 편견이 심하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다. 제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 독일 기술뿐이야. 그날 밤 미하오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고집 때문에 또 아들과 다툰 거였죠.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21일 폴란드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부인 소피아가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바르샤바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여보세요? 노바크 씨 부인이신가요? 간호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부인께서 15번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뭐라고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소피아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중국산 비아디 전기버스 히터가 완전히 고장나서 차내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 1시간가량 그 추위에 노출되셔서 저체온증 초기 증상을 보이셨어요. 저체온증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늦었다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온 기술이 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휴대폰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동료들의 전화,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가제타 비보르차 일면에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어요. 교통공사 수석의 아내도 못 지켜주는 바르샤바 버스.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교통 전문가가 선택한 버스에서 자신의 부인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어요. SNS는 더 가혹했습니다. 페이스북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경력 전문가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제 한국 K버스 써라. 그것도 모르냐? 노바크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때 시장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노바크 수석님, 시장님께서 긴급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비서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오후에 교통공사로 출근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바크 수석 때문에 우리 모두 욕먹는다. 이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미하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미하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 현대차 담당자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적어도 확인만이라도요.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아버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언론도 시민들도 정치권도 모두 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어요. 미하오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좋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확인만 하는 거야. 내 30년 전문성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어.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대자동차 동유럽 사업총괄 이현진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아보는 거였어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이현진 팀장이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노바크 수석님.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진 팀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제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현진 팀장님,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해보겠어요.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극한 테스트 센터에 들어서자 거대한 환경 챔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진 팀장이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영하 30도 환경에서 저희 K버스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영하 30도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건 폴란드 겨울보다도 더 추운 온도인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수준의 극한 환경을 기준으로 개발합니다. 실제 사용 환경보다 더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해야 진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오거든요. 챔버 안으로 K버스가 들어갔습니다. 온도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하 10도, 영하 20도, 영하 30도.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현진 팀장이 말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솔직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3초 만에 엔진이 켜졌어요.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히터에서 즉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본 어떤 버스도 이런 성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배터리 예열 시스템과 특수 열교환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이현진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또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을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현진 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QR코드로 정비 이력 추적, 실시간 위치와 온도 모니터링, 심지어 승객 수까지 파악 가능했어요. 이건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실제 극한 상황에서도 테스트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베리아에서 3개월간 실증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각오를 다지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K버스 시범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바크 수석 제발 정신 차리세요. 교통공사 이사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부인 일로 감정적이 된 것 같네요. 감정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노바크 수석님. 부이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유럽연합 산업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한국 차를 대량 도입하면 독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경영이사가 덧붙였어요. 중국은 폴란드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제 부인처럼 다른 시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공정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시범 노선만이라도 운행해 봅시다. 현대차 중고버스 5대만 임시로 도입해서 한 달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요. 그리고 성과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미하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제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만큼은 아빠가 옳다고 확신해. 2월 첫째 주 드디어 현대차 K버스 5대가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아침 온도는 영하 20도였어요. 폴란드 겨울 중에서도 특히 추운 날이었죠. 새벽 5시 저는 차고지로 나갔습니다. 첫 시범 노선에 배치될 K버스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 기사 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얀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습니다. 노바크 수석님, 이른 아침부터 나오셨네요. 얀이 인사했어요. 첫날이니까 직접 보고 싶어서요. 어떤가요, K버스는? 얀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수석님, 이 버스 정말 신기해요. 시동 걸자마자 운전석이 바로 따뜻해져요. 20년간 버스 몰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첫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몰래 첫 번째 승객으로 타봤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이 즉시 나타났어요. 어머, 진짜 따뜻하다. 70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요즘 버스는 다 춥기만 했는데 이제야 겨울에 버스 타는 맛이 나네요. 출근길 직장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 대학생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15번 버스 진짜 따뜻해. 한국 버스래. 대박이야.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에 기사들과 미팅을 했는데 모두 한 목소리로 칭찬했어요. 수석님, 이건 진짜 일할 맛나는 버스예요. 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운전하는 우리도 편하고 승객들도 좋아해요. 히터 성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시동도 바로 걸려요. 다른 기사가 덧붙였어요. 기존 중국 버스는 추우면 시동 걸리는 데만 10분씩 걸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부인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새로운 버스 한번 타보지 않을래? 한국 버스 말이에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그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응, 이번엔 진짜 따뜻할 거야. 약속해.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느꼈는지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폴란드 언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TVN24 저녁 뉴스에서 톱 뉴스로 다뤘어요. 한국의 기술 바르샤바 시민을 살렸다. 기자가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K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게 바로 버스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감격해서 말했어요. 엔진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이죠. 20년 만에 겨울에 버스 타는 게 즐거워졌어요. 한 여성이 웃으며 답했어요. SNS에도 찬사가 쏟아졌어요.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하다. 왜 진작 도입 안 했지? 노바크 수석 잘했네. 페이스북에는 시민들이 직접 찍은 K버스 영상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모두 따뜻하다, 편안하다는 댓글들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부인 소피아를 데리고 K버스에 처음 탔습니다. 15번 노선이었어요. 소피아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노선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피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소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그날이 자꾸 생각나네요. K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우리를 맞아줬어요. 어머. 소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따뜻하네요. 버스에 앉자마자 소피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정말 따뜻해요. 이제 안심이 돼요. 소피아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현진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현진 팀장님께 아담 노바크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K버스 덕분에 제 아내도 바르샤바 시민들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진 팀장에게서 따뜻한 답장이 왔어요. 노바크 수석님, 전혀 괜찮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현대차는 앞으로도 폴란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상 정비 시스템과 현지 정비사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어요. 폴란드 기술자들과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미하우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미하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아빠가 완전히 틀렸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하는 거였어. 그 당연한 걸 30년간 깨닫지 못했구나. 아버지가 변하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 아들아. 그동안 내 말을 무시해서. 미하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버지,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진짜 어른이에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겨울 바르샤바에 또다시 기록적인 대설주의보가 내렸어요.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K버스들이 눈보라 속에서도 정상 운행을 했거든요. 시민들은 더 이상 추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 5시에 관제센터로 나갔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니 모든 K버스가 정상 운행 중이었어요. 수석님, 올겨울엔 단 한 건의 히터 고장도 없었어요. 관제팀장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현재 바르샤바 시내버스의 60%가 현대차 K버스로 교체됐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97%를 넘어섰어요. 무엇보다 겨울철 교통사고가 40% 감소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교통부 장관이 직접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K버스를 시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노바크 수석의 결단이 폴란드 대중교통에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정비소 벽에는 제가 직접 붙인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꾼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면서 다짐해요. 편견과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부인 소피아는 이제 매일 K버스를 타고 복지센터에 갑니다. 여보, 이 버스 타면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소피아가 매일 저녁 같은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미하우는 현재 현대차와 폴란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미하우가 말해요. 이제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K버스 도입을 문의하고 있어요.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도 폴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K버스 전도사가 됐어요. 지난 겨울 제 부인이 중국산 버스에서 쓰러진 그날,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자만심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현대차 K버스는 기술로 답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기술로 말입니다. 어제 이현진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수소버스 기술을 개발했다며 시범 운행을 제안하더군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즉시 답했어요. 지금도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K버스는 달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시민들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이란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30년 만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